당신은 30년 동안 믿어온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사랑하던 남편이 오늘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 마포구에 사는 39세 정다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한 여성용 목걸이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요.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다연은 2024년 가을 39의 나이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웨딩 플래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녀는 누구보다 결혼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수백 쌍의 커플이 그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다연은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연이 웨딩 플래너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후 호텔에서 이벤트 기획 일을 시작했습니다. 25살이던 2010년 그녀는 처음으로 친구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설렘과 감동이 지금까지도 생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다연은 자신의 천직을 발견했다고 느꼈지요. 2015년 30살이 된 다연은 지금의 남편 서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지인 소개로 만났고 1년간의 연애 끝에 2016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말이면 다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연에게는 김소연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난 소연은 30년 가까이 함께해온 친구였습니다. 다연과 소연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함께 다녔습니다. 대학은 달랐지만 여전히 자주 만나며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사이였지요. 소연은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고 다연보다 2살 많았습니다. 2024년 9월 결혼 8년 차를 맞이한 다연은 어느 날부터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코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일하는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야근이 잦아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다연과 대화할 때도 어딘가 멍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10월 초 다연은 준호의 차를 타고 함께 외출했다가 조수석 서랍에서 여성용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섬세한 은빛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다연은 그 목걸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었고 준호가 선물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연이 물었을 때 준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 후배가 부탁해서 산 거야. 여자친구 선물이라고 같이 골라달라고 해서.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다연은 준호의 차에서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다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나친 의심은 관계를 망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로 일하며 수많은 커플을 만나왔고 의심과 불신으로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다현은 준호를 믿고 싶었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를 쉽게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음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금이었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 준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면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현이 무슨 통화였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다현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수록 자신이 의심 많은 아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다현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형 웨딩을 앞두고 있어서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어두웠고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현은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다 침대 위에 놓인 준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다현의 손은 저도 모르게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다현의 절친, 30년을 함께한 친구 김소연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다현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친구와 8년 동안 사랑한 남편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은 다현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다현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충격적일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소연의 이름은 다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의심할 만한 일일까요? 친구와 남편이 연락하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준호는 소연과의 연락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다현은 스스로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나친 의심이었다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현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도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 문자 알림이 올 때, 미세하게 변하는 표정, 통화할 때 낮아지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화요일 저녁 다현은 집에서 다음 주 웨딩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현이 커피를 타서 서재로 가려던 순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그래. 그때 괜찮아. 내가 시간 맞춰볼게.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다현이 듣기에 그것은 업무 통화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현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순간 다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소연에게 반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진 걸까요? 다현은 손에 든 커피잔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가. 나중에 연락할게.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현은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초 후 준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커피 안 가져다 줘요? 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미안. 깜빡했네. 다현은 애써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받아들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다현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소연. 다현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4년 봄,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전학 온 소연은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다현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소연은 집안 사정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다현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현이 수험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소연이 밤새 전화로 위로해줬습니다. 대학 시절 다현의 첫사랑이 실패로 끝났을 때도 소연이 함께 울어줬습니다. 2016년 다현이 준호와 결혼할 때 소연은 주례사를 낭독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사를 하며 눈물을 흘리던 소연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 자매보다 끈끈한 관계, 그것이 다현과 소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연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9년 소연은 5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별했습니다. 결혼 직전까지 갔던 관계였기에 소연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 1년 만에 또다시 헤어졌습니다. 소연은 점점 지쳐갔고 다현에게 자주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에 서툴까? 너는 참 좋겠다. 준호 씨 같은 남편이 있어서. 소연이 했던 말이 다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친구의 부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다현은 웨딩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전화였습니다. 다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현아, 요즘 어때? 나 오늘 일찍 퇴근하는데 저녁 같이 먹을래?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밝고 친근했습니다. 언니 미안.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다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소연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말은 어때? 우리 오랜만에 홍대 가서 놀자. 주말에 일정 좀 보고 연락할게.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럼 이따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다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불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요일 밤 다현은 준호가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잠금이 걸려 있었고 비밀번호는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현의 생일이었던 비밀번호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현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게는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다현은 우연을 가장해 소연의 회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소연이 퇴근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기에 마주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6시 30분 소연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동료로 보이는 여자 둘과 함께였고 세 사람은
웃으며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퇴근 풍경이었습니다. 다현은 자신이 뭘 기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소연을 마중 나왔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할까요? 다현은 카페에 홀로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커피는 쓰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짧고 간단한 문자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현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 회식일까요? 아니면 소연을 만나는 걸까요? 그날 밤 다현은 새벽 2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습니다. 회식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현의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다현은 고민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준호에게 아니면 소연에게. 하지만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8년 결혼 생활과 30년 우정에 금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의심이 맞다면 이미 금이 간 것은 다현이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다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다현은 월요일 소연에게 만나자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우정을 믿고 직접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소연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다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결심은 이미 굳혔습니다. 오늘 소연을 만나 직접 물어볼 것입니다. 30년 우정이 거짓이 아니라면 소연은 분명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다현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다현은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12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보자. 소연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평소처럼 느낌표나 이모티콘이 없었습니다. 다현은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다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11시 50분, 다현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이미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현아. 소연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다현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까요? 혹시 모든 것이 오해였을까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현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나한테 물어볼 거 있지? 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다현은 소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니랑 준호가 무슨 사이야? 다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연은 잠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야. 그 한마디로 다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0년 우정이, 8년 결혼 생활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올해 초부터 거의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두 사람은 다연 몰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다연이 소연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생일 선물을 교환할 때도 소연은 준호와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 그랬어, 언니? 다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앞 몇몇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 사람 많아. 그 말에 다연은 오히려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체면을 차리라는 말입니까? 언니는 지금 그게 중요해? 30년 동안 뭐였는데? 우리가 뭐였는데?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연아, 나도 행복할 권리 있어. 그 말에 다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연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너는 다 가졌잖아. 좋은 남편, 안정적인 직장, 행복한 결혼 생활.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연애할 때마다 실패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나는 늘 혼자였어. 소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연이 자신의 행복을 부러워했다는 것을, 그 부러움이 질투로 변했다는 것을, 그 질투가 결국 이런 배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는 게 정당화돼? 그게 언니가 행복해질 방법이야? 빼앗은 게 아니야. 준호가 먼저 내게 다가왔어. 소연의 말에 다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먼저였다는 말입니까? 작년 겨울, 내가 또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기억나?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울었잖아. 그때 준호가 대신 전화 받았어. 그리고 나를 위로해줬지. 처음에는 정말 위로였어. 그런데 점점 달라졌어. 준호도 집에서 외롭다고 했어. 너는 일 때문에 바쁘고 자기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작년 12월 큰 웨딩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도 일하고 준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부부가 바쁘면 외도해도 되는 거야? 친구가 힘들다고 친구 남편이랑 바람 피워도 되는 거야?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연은 소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언니는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말이 다연에게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소연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뭐래? 준호는 아직 결정 못했어. 너한테 미안해 하면서도 나한테 끌리는 것 같더라. 소연의 말에는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다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연은 이미 자신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같은 남자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였습니다. 다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니, 오늘로 우리 인연은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다연아, 나도 힘들었다고. 이해해줘. 소연이 다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연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해? 30년 우정을 배신한 사람을 이해하라고? 언니가 진짜 힘들었다면 내게 말했어야지. 내 남편한테 기댈 게 아니라. 다연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현은 준호를 마주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소연처럼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자신이 무엇을 잃게 만들었는지 알기나 할까요? 준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현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얘기? 소연 언니 만났어요. 다 들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위자료 청구할 거고 소연 언니 직장에도 알릴 거예요. 회사 윤리 규정상 기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징계 대상이거든요. 다현은 웨딩 플래너로 일하며 수많은 부부를 봐왔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현은 침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의 문자 내역, 소연과의 대화 녹음, 목격한 정황들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음 날 다현은 소연의 회사 인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소연이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이 회사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3일 후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다현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다현아, 제발 회사 일은 취소해줘. 나 징계받으면 어떡해. 다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합의 이혼으로 끝낼게요. 대신 제 조건대로. 준호는 서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현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것처럼 다현의 인생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우정과 결혼이었지만 다시 세워지는 것은 다현 자신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로서 다현은 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다현은 더 강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이혼 서류에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문서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다현을 설득하려 했지만 다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준호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다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연은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승진 기회를 잃었습니다. 소연은 여러 차례 다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다현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날 다현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웨딩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여자는 설레는 표정으로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고 있었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8년 전 자신도 저렇게 행복했었습니다. 준호를 믿었고 소연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다음에는 슬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정리되었고 다연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다연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남편을 위해, 고객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연은 배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호는 이혼 후 소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밀이었을 때는 달콤했지만 공개된 후에는 죄책감과 불편함만 남았습니다. 결국 2달 만에 헤어졌다는 소식을 다연은 공통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다연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상된 결과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다연은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 둔치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다연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웨딩 플래너로서 다연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의 화려함만 봤다면 이제는 그 이면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플을 상담할 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결혼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이라는 것을,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연은 새로운 각오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연의 변화를 인정해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책임은 무거워졌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다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지도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했습니다. 2월 어느 날 다연은 우연히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마포구 거리에서였습니다. 준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다연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다연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다연은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이혼 사실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연은 괜찮다고, 오히려 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연은 혼자가 된 후 더 자유로웠고 더 행복했습니다. 2025년 10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연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인테리어도 자신의 취향대로 꾸몄습니다. 밝은 색상의 소파,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책으로 가득 찬 서재, 모든 것이 다연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다연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웨딩 문이었습니다. 다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상해 보면 지난 1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연은 배신을 경험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우정과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소연과 준호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한지 후회하는지 다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연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다연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배신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웨딩 플래너 정다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밝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한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믿음이 깨지고 사랑이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